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다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여기 보시면 대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대칭이라는 걸. 근데 이 질문을 주셨을 때 이 대칭 이론과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칭이 되는 차트 흐름을 보면 이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이 다음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뭐 끼워 맞춰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런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아는 내용을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종목을 고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금요일 날, 자, 상승이 많이 나왔던 순서대로 있었던 종목, 순서대로 볼게요. 뭐 고르면은 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끼워 맞추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게 이제 좀 실력에 좀 들통이 나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거는, 억지로 맞추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지인코를 먼저 보면, 자, 일단 큰 차트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큰 틀을 잡아야 됩니다. 대칭 말 그대로 상승 쪽,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좌우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각선으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대칭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선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고 이 모양이 나오면 어떤 모양 지난 차트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지난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치를 가지고서도 대칭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양이다라고 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인코에서 바로 보이는 라인대 혹시 보이십니까? 자, 이건 제가 예전에 설정한 라인인데 이제 깨끗하게 지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딱 보이시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자, 보세요. 상승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횡보 슈팅이 나와요. 꼬리는 이거는 욕심부린 추격 매수 물량이죠. 완전히 물린 거죠. 이건 다시 이 자리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예 안 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격 매수에 대한 꼬리가 맞죠. 왜? 이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봤을 때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죠. 이거는 그냥 추격 매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본적인 내용. 상승한 만큼 빠진다는 원리. 그렇죠? 자, 그럼 좌우 대칭이 맞죠? 상승한 만큼 빠진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전 저점이 깨지면 하락을 한다. 라는 것까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어디까지? 기준까지. 일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 상하 대칭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면 뭐죠? 여기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게 뭐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다음 자리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대칭 이론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가 차트 분석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대칭이 맞은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 이 상승하는 모습을 1차 모습을 보면 이 1차 모습에 대한 상승과 그쵸? 이게 정말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많이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차트가 맞다. 이게 보입니다.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탈되면 뭐 한다? 이만큼 빠져요. 이만큼 올라간 만큼 이렇게 빠져요. 횡보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 자리를 다시 기준을 뚫지 못하고 상승 못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밀린 만큼 다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칭이 다 돼요. 이론상. 그리고 여기 뚫었죠. 여기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다? 네, 이 자리예요. 지금 대칭으로 잡는 자리.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좀 밀렸거든요. 그 대칭에 맞아서 저항받고 빠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종목들이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딱딱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안 나올 수 있으면, 아니, 안 나오면 좀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칭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서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횡보 돌파 시작을 하죠. 그쵸?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안 밀렸죠. 안 밀리고 반등이 나왔죠. 그쵸? 반등이 나오고, 자,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탈을 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승한 것, 상승한 만큼 하락을 한다라는 좌우 대칭의 삼각형을 보면, 자, 이 고점을 뚫지 못하면 저항이 생기는 것과, 그리고 어느 정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점 상승했을 때 3분의 1 지점을 좀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저항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현재 위치에 대한, 자, 올라갔다 빠지면서 다시 자, 그림은 달라요. 그림은 다르지만 상승과 하락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리를 만들 수 있다. 파동이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상승과 하락, 우리가 주가를 매매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수익과 손실이 나는 거 아닙니까? 모양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것만 우리가 원리를 알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좌우 대칭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높이를 찾아냈고, 거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자, 똑같은 모양을 찾아냈어요. 그럼 그 위치가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런데 지금 직전의 삼각형 크기를 보면 어떻다? 그렇죠. 이 정도 라인이 빠지는 거죠. 올라간 만큼 이렇게. 그럼 지금 보면은 사각형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가격에 대한 대칭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지금 큐로콘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그렇죠. 지금 어느 단기 상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제 빠지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것처럼 저항받고 빠지는 원리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홀딩스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상승에 대한, 상승하라 대칭에 대한 상승 위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해주는, 이탈을 아직,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빠지긴 했어요.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자, 아까 이제 큐로컴하고 다른 건 뭐가 있죠? 이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반등, 이거랑 복사된 크기가 없어야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잘 보세요. 이 위치, 만들어지는 이 위치가 어디? 왜 횡보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위치, 그렇죠?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 자, 전 저점에 대해서 상승 나왔던 이 크기, 높이, 하락 나오고 높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작은 대칭, 자, 이 삼각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게 지금 일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작은 게, 작은 파동. 그럼 여기에서 작은 파동을 뚫는다라고 하면 어떤 파동이 나오죠? 이 큰 파동의 뭐 3분의 1이던 이제 맥점은 따로 잡아야 돼요. 제가 이제 대충 3분의 1이다, 이제 이런 거지, 정확하게 3분의 1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파동에 대한 잔파동을 뚫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었던 파동에 대한 상승 그 기준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 윗꼬리 단 위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대칭을 이용을 하고, 이런 똑같은,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대한 똑같은 파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변수의 파동, 상승에 대한 것과 하락에 대한 대칭,
만들어주고 이제 분석을 따로 해야 되죠. 이 앞에 삼각형이 아니라 이 여기 작은 거, 작은 삼각형에 대한 상승을 보는 거죠. 이 작은 파동을 뚫었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서전기전 볼게요. 어떤 파동이 나왔는지. 자, 서전기전은 딱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일단은 이 부분, 그쵸? 돌파를 하고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모양이 나왔던 이 자리를 돌파하니까 어떻게 급등이 나오죠. 그럼 지금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고점이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간 만큼 빠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고점이 어디냐 이제 그걸 모르는 게 문제긴 하지만 올라간 만큼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자, 여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상장 이후에 올라간 만큼 빠지는 모습.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삼각형 모양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니까 3분의 1 지점은 아니지만 일단 올라갔다. 그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빠지는 거예요. 그 기준에 있어서 빠지면 어떻게?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또 여기 삼각형 작아지고 이탈을 하니까 빠지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횡보하는 이 모양에서 빠진 만큼 어떻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파동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를. 자, 그리고 휴마시스. 이것까지만 볼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또 봐야 되느냐. 똑같은 원리예요. 작은 거는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넘어가겠게요. 자, 지금 보면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눌림과 돌파가 나오죠. 그러면 어디다? 상승, 눌림, 저항, 그대로 나온 걸 볼 수 있고,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보세요. 자, 이탈됐죠. 저항받고 이탈. 여기 이탈되면 어디? 자, 올라간 만큼 빠져서 반등한 올라간 만큼 모양이 하락률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고 이 앞에 고점까지 돌파하니까 어떤 모양이 나온다? 올라간 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눌림. 그리고 또 올라간 만큼 확 밀리지 않죠. 지금 밀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서 자, 지지 라인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 왔죠. 좌우 대칭. 그리고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슈팅이 또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아니면 추가로 올라간 만큼 또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빠지는 거예요. 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많이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손실과 하락, 상승, 이러한 것, 그리고 기간까지도 알 수 있어요. 거짓말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올라간 만큼, 아까도 이제 모양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상승한 만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면, 자, 일단은 여기는 이탈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되지 않은 지지가 됐던 위치를 그냥, 자, 이거 말고요. 이 삼각형을 제가 그려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각이 있죠. 근데 빠지는 각이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빠졌다가 올라가는 반등 자리. 이 각도를 보시고 반등을 보면 2배, 3배, 4배 걸릴 수 있겠다.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반등하려면 한 몇 개월 걸릴 수 있다. 대충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원리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도에 대해서 빨리 올라갔는데 그만큼 느리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뭐 어떤 뭐 물건을 뭐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강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무거운 걸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 무거운 걸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올라가요. 올라가는 건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우리가 들고 올라갑니다. 뭐 계단을 타던 엘리베이터 타던 올라가죠. 근데 그 물건을 던지는데 무거운 거, 예, 무거운 거는 똑같이 우리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거는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무거운 거를 던지면 빨리 빠지겠죠. 그럼 빨리 빠지는 그 무게만큼 속도가 빨리 붙겠죠. 근데 좀 가벼우면 말 그대로 가벼운 뭐 바람의 저항과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늦게 떨어지고 또는 멀리 가죠. 바람이 조금씩 불면 무거운 거는 수직으로 떨어지겠지만 가벼운 거는 조금 이렇게 바람의 영향이 있어서 좀 멀리 떨어지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제가 너무 과학적으로 간지 모르겠는데 이런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차피 올라가는 것은 한 방향과 한 매수세의 추세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하락은 많은 사람들이 매수 매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모양이 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